족발집이 좀 장사가 잘 돼서 반대편 가게를 좀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과 동시에 웨이팅이 걸리고 있고, 대창집이 1매출 200 정도, 기존에 있던 족발집하고 합치면 평균적으로 한 3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족발집 한 동만 넘어서면 한 4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많죠. 저희 단일 평수 치고는 가장 많이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 대비해서는 1등 되겠죠? 처음에는 못 모르고 오픈했다가 매출이라고 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오는 적도 있고 15만원? 저는 인천에서 족발집하고 양대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정말 상권이라고 말하기 애매한 곳입니다. 그냥 하루에 100만원 팔면 많이 판다고들 하는 동네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싸서입니다. 임대료가 좀 저렴했고, 제가 여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가 먹고 자고 하는 곳입니다. 군대에 갔다 오고 나니까 아버지는 파산을 하셔서 전역하자마자 돈을 버는 거에 시간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벌려고 시작했습니다. 처음 오픈하면 궁금해서라도 한 번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 정말 가까운 친구들, 동네에서 이제 인사드렸던 커피집 사장님이나 고깃집 사장님이나가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입이 뚝 끊기더라고요. 하루에 뭐 3팀 받은 적도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시작됐죠. 이거는 내가 괜한 시작을 한 게 아닌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매월 이자 나가고 있고, 월급 주는 것부터 해서 제 생활비 자체가 모자랐던 상황까지 갔으니까 일단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네를 그냥 순회해버렸어요. 제가 헬스장을 운영할 때도 가장 많이 했던 홍보 중에 하나가 현수막 붙이고 전단지 돌리고, 그 다음에 가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똑같이 했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배달을 급하게 알아봤어요. 배달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해요. 배달앱, 3사라고 하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수소문해서 급히 등록하기 시작했죠. 전혀 안 들어요, 처음에는. 그 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고, 리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상권마다 또 가격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 그때 밤새서 그런 것만 만졌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장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배달의 민족이 좀 비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친구들한테 돈 빌려갖고 광고 입찰을 다 받아냈습니다. 웬만한 저가 포함되어 있는 카테고리에서는 항상 상위에 노출되었었고,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매출이 하루에 20~30만 원 나오던 게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배달의 구조를 이해했던 거죠. 배달이 어떤 식으로 행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쓰는 채널은 어떤 거며, 그 채널마다의 특성.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리뷰를 굉장히 길게 쓸 수 있는데,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쓰시는 분들은 자기가 쓰시는 앱만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시도해보면서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걸 쓰고, 늦게까지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소비자가 되면 됩니다. 나부터가 배달 음식을 먹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구조 속에서 내가 왜 이걸 선택했고, 뭐가 좀 더 편했고, 리뷰를 보면 거의 모든 게 다 나와요. 메뉴를 어떤 걸 시켰는지, 또 온도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그 리뷰를 계속해서 반영하면서 저희 상품 자체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거 조금만 더 하면 사실 마음이 좀 느껴지거든요. 별 특별할 거는 없어요. 그냥 열어봤을 때 이 사람들 정말 마음을 썼구나. 배달은 되게 티가 많이 나거든요. 상추에 신선도라든가 부추가 절어있는 정도라든가, 포장 용기부터 이쑤시개라든가 가그린, 그다음에 물티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보온팩 같은 것도 같이 넣어드리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저처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따라 하시고, 모든 음식의 그런 부분을 내가 당장 먹어도 맛있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불편하더라도. 배달이 망해서 오래 끌어올랐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모든 자영업자들한테 동등하게 노출을 시킨다. 룰렛 형식이라고 할까요? 랜덤 형태의 노출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사실 제가 잘하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돼버렸죠. 너무 내가 나한테 좀 도취되어 있었구나라는, 빨리 가려고 했고, 이걸 모든 걸 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기름기를 쫙 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저희가 배달을 많이 했잖아요. 번호들이 전 4,000개 정도는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오늘 오시면 막국수 서비스 두세 팀은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웬만한 족발집, 맛있다고 하는 집은 다 다녀봤던 게 도움이 좀 많이 됐고, 뭐 서울 3대 족발이 유명하다. 그리고 3대 족발을 다 가봤어요. 처음에는 저희 매장에 그런 느낌을 섞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존에 잘 되는 업체를 따라하려고 그 업체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저희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족발, 옹기 족발을 찾는 사람들은 이 한상 차림이 맛있어서 오는 건데, 뭐 3대 족발에서 그냥 족발에 그냥 사이드만 간단하게 준다고 해서 역시 족발은 족발이지, 족발에만 집중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배가 고파서 먹는 음식이 있고, 찾아가는 음식이 있고, 또 기다려서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걸 왜 찾는지, 그 맛집을 왜 갔는지, 맛의 차이라고 많은 생각은 안 해요. 그 사람의 감정, 그 날의 컨디션, 같이 먹는 사람의 관계. 저희 옹기족발은 이 동네에서 어떻게 지금 포지셔닝 하고 있나, 친구들과 가족들과 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족발, 이거 우리가 그냥 받아도 되는 거야 할 정도로 돈 낸 게 아깝지 않다는 느낌을 좀 주는 걸 목표로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친절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이만의 색깔이 생겼고, 한번 오셨던 분들이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지인들이 이제 찾아와서 제 가게인 줄 모르고 왔다가 저희가 서로 이제 놀라는 그럴 때가 제일 이제 실감이 나죠. 그래서 차별화를 이 정도간 그때부터는 최근에 업그레이드 시킨 건 그래서 제가 거기 일하시는 아주머님한테 일하시는 인여달라고 하는 것도 조금 부탁드렸죠.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고객들이 워낙 여쭤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우리 집 비법이 안 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족발에 갑자기 뭐가 튀김 족발이 나온다거나 무슨 설탕 족발, 뭐 다르다의 표현이 완전히 맥락이 달라서 이런 게 아니고, 족발 본연의 거에 충실하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작은 소구 포인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숟가락집 같은 것도 만들고, 고객님이 존재해서 저희 매장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작은 문구로해서 임금님 밥상 같은 그런 글도 있잖아요. 불족발 같은 경우도 뭐 대파라든가 꽈리고추 같은 걸 올리기 시작했고, 이게 우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시 저도 처음에는 제가 좋은 것들, 또 제가 좋아했던 것들을 매장에 많이 녹여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먹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던 거죠. 물어보기 시작을 했죠. 우리 가게에 왜 오게 됐고, 어떤 게 좋고, 다음에 온다고 하면 어떤 부분 때문에 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게 된 게 제가 매장을 짧은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돌릴 수 있었던 첫 키죠. 초보 사장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가장 잘하는 사장이랑 친해지면 돼요. 잘한다는 거는 정말 많은 게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도 잘 이해하고 있고, 손님들도 많고, 손님들의 이야기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과 친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정보가 저한테 오게 돼요. 그리고 이미 잘하는 사장이기 때문에 이 못하는 사장을 경계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이라는 게 어디 가서 선생님을 찾는 것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생님일 수가 있거든요. 서빙을 잘하는 직원한테는 서빙 선생님, 뭐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손님한테는 음식의 맛을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 이런 식으로 내 주위 전체 좀 관찰하고 배우려는 습관을 들이는 게 초보들한테는 가장 빠르게 효율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배움을 위한 배움을 경계하라, 이렇게 스스로 정의를 내렸는데, 모르고 하면 바보가 돼버려요. 근데 너무 많이 알아도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경계가 조금 있어야 되고, 사실 배움의 모든 건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현장에만 있다 보면 그 현장에 매몰돼서 더 나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 이상으로 커지질 못하니까 또 내가 품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 간극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뭐라고 하면 그냥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나는 매장을 잘 되기 위해 이것저것 마케팅도 배우고 독서 모임도 가고 끝이 없어요. 배움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내 매장에 대한 배움이 없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배우는 시간 동안 내 매장은 죽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것들이 현장에서 직원들과 밥 같이 먹으면서 손님들하고 웃고 떠들고 하면 사실 끝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손님은 매일 바뀌고 직원들의 감정도 매일 바뀌고, 매일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 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초보 사장들은 특히나 밖에서 무엇을 배우기보다는 매장에서 내실을 잘 다지고
직원들은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결국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려면 좀 어떻게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죠. 칭찬을 받게 하자, 손님들한테. 서비스에 대한 건 조금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뭐 자기 내 권한이 생기다 보니 그러니 당연히 이제 맨날 인사만 하던 친구가 자기가 서비스 주는 걸로 준다고 하니 고객들도 기분 좋아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반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손님과 친해지게 만들고 여기서 일하는 동안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고 뭐 엄청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분위기를 유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아끼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이 친구들의 칭찬을 받게 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이 밝게 웃으니까 좋았다는 거죠. 제일 큰 거는 돈은 스스로 걸어 다니지 않는다, 이 명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에 제가 들어가야지만 그 돈을 조금 더 느껴져요. 그냥 편하게 하려고 뭘 어떻게 했구나, 뭐 원가 절감을 이 친구들이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좀 서투르더라도 틀어져 있는 것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 같다, 이런 모습들이 쌓여가다 보니 친구는 어려울 때 도망가는 친구는 아니다, 주변의 신뢰라든가 아니면 제 실력이 조금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또 저를 끌어올려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집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등교에서 학교할 때까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14번 일어나서 책 읽어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끝까지 읽지 않고 나가서 맞았어요. 그게 말을 하기 싫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그걸 알죠. 그랬을 때보다 안 그랬을 때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